HLB가 1.09% 하락하며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로 분석한 후에 종목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는 한경TV와 진행했던 인터뷰 중에서 진 회장이 언급한 HLB의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비슷한 이유로 이전 상장을 단행했던 셀트리온 사례를 예시하며 분석했었습니다. 오늘은 당시 인터뷰의 핵심 사항을 살펴보고 진 회장 발언에 대한 추량파의 견해를 밝혀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팩트에 집중했었지만 현재 상황은 예측한 대로 27,800원을 찍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팩트에 집착하기보다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향방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약간은 당초 한 1년 전에 기존에 출시한 로슈보다도 저희가 사실 회사 밸류가 떨어지고 신생제약사다 보니 좀 낮게 시작할까?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임상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워낙 강력하다. 그래서 약가를 로슈 수준까지 가져가도 경쟁할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얼마 전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연간 약가를 두 약물 합산하여 연간 10.3불로 예상했었습니다. 증권사가 기업을 탐방하고 기업 탐방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사측과 연간 약가에 대한 소통도 없이 상상력으로 예상 약가를 책정해서 리포트를 발행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간암 1차 시장의 대세인 로슈는 연간 추정 약가가 32만 불 정도입니다. 리보세라닙 병행요법의 가장 큰 장점과 경쟁력은 복용 편의성과 저렴한 약가였는데 진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통한 틈새 시장이 아닌 로슈와 정면 승부를 선택하겠다고 공언한 것이었습니다. 진 회장은 이러한 자신감의 원천을 경쟁력 있는 임상 데이터라고 첨언했습니다. 추량파가 데이터를 비교해가며 자주 언급드렸듯이 공식적인 삼상 데이터는 OS와 DCR은 리보세라닙 병행요법이 우수했으며 로슈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행요법은 PFS와 부작용 데이터에서 우수했습니다.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아시아 내 편중된 것과 다르게 로슈는 비아시아 환자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에 이점이 있었고 리보세라닙 병행은 연간 추정 약가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기대되었습니다. 비아시아 환자 분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작용 데이터는 개별적인 연구자 임상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 임상이기 때문에 공신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우려했던 부작용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진 회장의 로슈와의 정면 승부 발언은 부작용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 자신감으로 보여집니다. 동등한 약가로 로슈와 경쟁했을 때 진 회장이 기대한 만큼 시장 점유율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약가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 회장의 포부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기에 빨리 실적을 내자는 쪽으로 내년 봄을 출시를 기준으로 해서 3년 후인 2027년에 한 2조 5천억의 매출과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말씀드린 것이죠. 근본적으로 저희 약은 경구용 항암제고 재료가 화합물이니까 원가가 지극히 낮습니다. 저희는 사실 원가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8%에서 80%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간암치료제 시장에서 저희가 예상한 목표들이 그대로 순탄하게 흘러갈 경우에 그 전에 지금 현재 기업 가치는 17조 원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허가를 받아서 저희 전략대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때 시가총액은 그것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시가총액 52조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2년 매출은 3조였으며 영업이익은 9,800억이었습니다. 진 회장이 발언한 영업이익 2조가 현실화된다면 HLB의 시가총액은 산술적으로 100조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조인 HLB가 25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인데 진 회장의 포부가 현실이 되기를 주주로서 응원하지만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그룹 내 자금이 그룹 전체 유동성이 한 3,700억 정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어떤 자금 조달을 할 이유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있어서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상증자라면 충분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다. 진 회장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일 수 있지만 주식판에는 유상증자를 당분간 진행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조만간 진행할 생각이 있다라고 해석되며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말은 조만간 꼭 할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게 이 바닥의 심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 회장이 진솔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일어서고 있는 주가와 주주를 위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약 허가를 받기도 전에 또다시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HLB그룹주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2월 17일 시가의 지지력이 강하다는 것은 지난 2월 23일 방송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그동안 수도 없이 강조했으며 HLB 모든 차트를 통틀어도 가장 강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27일 해당 위치에서 아랫꼬리를 단 이후에 강력한 추세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워낙 강조를 드린 자리였기 때문에 지지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출향파 방송을 자주 시청하셨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였지만 자주 언급드렸던 두 일봉 사이의 에너지를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였으며 투신은 2억 4천만 원을 순매수했지만 9월 14일 108억 순매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투신이 단기 포지션으로 들어왔는지 리보세라닙 승인을 기대하고 중기 포지션으로 들어왔는지는 매집하는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집 형태에 따른 시나리오는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 해당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생명과학은 9월 10일 방송을 통해서 생명과학의 차트 모양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며 장전 종목 추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주요 그룹주에 비해 다음 저항선까지의 장애물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룹주 중에서 역시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1600원에는 중급 이상의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을 터치하자마자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쭉한 윗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D마크를 주시해야 하는데 내일 장 초반에는 D마크 목표 고가인 9,775원을 위협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윗꼬리를 매조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LB제약은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14,110원에서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느끼는 모습을 통해서 통계로 검증된 차트 분석의 유효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항 앞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LB바이오스텝은 저항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3,745원에서 역시나 고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향파가 자주 강조드린 갭지지하다는 기대 손실은 작고 기대 수익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짧은 손절을 잡고 추가 대응하기에 아주 좋은 구간이 될 것입니다. HLB글로벌은 4,365원이 비교적 강한 저항 구간이었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뚫을 수 있었다고 설명드리며 해당 구간은 저항 구간에서 지지 구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365원에서 주춤거리며 소소하나마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555원에도 소소한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짧은 공간임에도 5거래일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출향파 차트 이론의 정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횡보를 했기 때문에 횡보구를 벗어난다면 상하방으로 적지 않은 진폭이 있을 것입니다. HLB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소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미미한 거래량으로 소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그다지 의미가 있지 않은 자리이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항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HLB그룹주 중에서는 차트 모양이 가장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모양이 좋지 않을 때는 호재를 띄우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돌파가 가능할 것이며 특별한 호재가 아니라면 반등시마다 매물 출회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HLB 전체 그룹주 차트 분석을 시작하면서 차트 분석이 상당히 정교하다 보니 출향파 방송을 자주 시청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인 주식 유튜버들처럼 맞는 말만 짜집게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방송들을 다시 한번 재시청하신다면 출향파 차트 분석의 정교함을 직접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럴 때 정교한 분석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차트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출향파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공개 종목 추천과 HLB의 단기 대응 전략을 함께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출향파의 최선 호주를 함께 하실 분들은 회원이 되셔서 VIP 추천 종목에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